270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,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2차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2차 식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끊고 첫 번째 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,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지죠. 그런 다음에 f 알파는 1이다. f 베타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얘는 어떤 fx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1이다. 베타를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얘네들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? 원래 fx에다가 마이너스를 1을 했더니 그는 0이고 그 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fx 마이너스 1은 그 근이 x 마이너스 알파고 x 마이너스 베타고요. 얘는 항등식이니까 fx가 2차식의 개수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죠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. x제곱이고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. 그러므로 fx식은 x제곱 플러스 x 넘겨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2차 식이 되는 겁니다. 71번 문제입니다. 실수 m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n분의 1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요. 그러면 a,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. 끊어서 실수 mn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의 켤레인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i 또 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끊겨져 있는 첫 번째 상황 가지고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을 합하겠습니다. 두 근 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이 돼서 그래서 m은 2가 되겠습니다. 두 근을 곱할게요. 곱하게 되면 켤레의 합차 공식이 되는 거니까 제곱제곱의 합이라서 5가 되고 그게 n이 되는 거네요. 그래서 n은 5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얘네 근이 역수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이 근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할 겁니다. 두 근의 합은 여기는 10분의 7이고요. 두 근의 곱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러면 자 x제곱 두 근의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되고 a에 해당되는 거는 a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고요. b는 10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이 식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 272번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두 실근 알파 베타에 관련돼서 다음 식일 때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동적으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k다 라고 풀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을 합한 것이 6이다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 절대값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알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부호를 알 수 있느냐 라고 합과 곱을 봤더니 곱이 k인데 k가 실수라고만 나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고요. 합이 4라고 했습니다. 합이 4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부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. 그래서 부호 가지고는 풀 수가 없을 거고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 식들을 다 양쪽을 제곱하는 겁니다. 제곱해서 풀 거예요. 전체 다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한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
36이다. 이렇게 풀고요. 우리 보통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쓸수요? 알파 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알파 제곱 써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각자의 알파 베타도 절대값 알파 베타로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플러스 여기 베타의 제곱은 36 이렇게 쓸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곱의 합이 있죠. 그거를 우리 합과 곱으로 표현할 겁니다.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절대값은 36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. 그대로 1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절대값 k는 36 이라고 풀 겁니다. 2로 약분하면 8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절대값 k는 18 이렇게 되겠죠. 넘길게요. 그러면은 절대값 k 플러스 k 넘기면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. 지금 k 값을 구하는 거예요. k 값을 구하려면 절대값 문제는 항상 우리 어떻게 한다? 그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풀 겁니다. 첫 번째 절대값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, 두 번째 k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실수 전체를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음수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은 0이 돼서 k 값이 알 수가 없는 거네요. 요거는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k가 양수다 라고 하면 2k 플러스 10은 0이 되고,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273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p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고 그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플러스 1, 베타 플러스 1이다. 그러면 p-1을 그거일 때 p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그럼 p2를 구하려면 px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p-1은 0이다. 보통 이런 대입하는 식은요. 미지수가 한 개 남았을 때 그것을 구하는 힌트가 되는 거고,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.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베타는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2가 됩니다. 그러면 두 번째 px에 대하여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는 0이 근이 알파 플러스 1, 베타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러면 얘 가지고선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. 왜냐면 px가 2차식이고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는 이쪽이 2차식이잖아요. 그럼 여기도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두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, 그럼 7이 되고요. 두군의 곱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. 2 플러스 5 플러스 1이 돼서 8이 되겠네요. 그러면 얘는 0의 2차 식은요. x 제곱 마이너스 두군의 합 x 플러스 두군의 곱는 0이 될 거고, 그는 0이 얘랑 같은 거죠.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쪽에서는 px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어요.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a라고 모르니까 설정을 해주시고, 그리고 같다라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미지수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금 요 p-1은 0이다 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. p-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은 4는 a, 그 다음에 1 플러스 7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16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. 미지수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것까지 구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
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.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P2를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P2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제곱해 주니까 4 마이너스 14 플러스 8이 되고요. 그러면 P2는 마이너스 10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해 주면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이항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네요. 그러면은 2분의 3이 이 식의 정답이 되겠네요. 274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. 두 그림의 선분 A, B를 알파, B, C를 베타라고 할 때 직가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얘랍니다. 그러면 두 상수의 mn의 값을 물어봐라. 그거죠. 그러면 넓이와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넓이와 둘레로 x제곱의 최고차항이 4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네요.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. 알파 베타는 2가 되겠네요. 그리고 이제는 넓이와 둘레를 구해야 되겠죠. 넓이와 둘레를 구하기 위하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놓겠습니다. 그럼 놓게 되면 요 ABC의 넓이 삼각형과 조그만 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잖아요. 그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. 요즘 닮음 많이 나오잖아요. 닮음으로 풀 겁니다.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? 알파에서 K만큼 빠진 길이가 되고 그리고 이쪽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K가 되겠죠. 그럼 비례식 가지고 풀 겁니다. 큰 것 대 작은 것이 알파 대 베타잖아요. 큰 것 알파 대 베타는 작은 것 알파 마이너스 K 대 밑변이 K가 되겠죠. 이렇게 비례식 놓고 풉니다.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. 이렇게 풀고 K는 내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K에 관해서 풀 겁니다. 그러면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되고 이항을 하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 K는 알파 베타가 됩니다. 그러면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고요. 내가 설정한 K는요. 뭐가 된 거예요? 아까 합이 4, 곱이 2죠. 2분의 1이 된 겁니다.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넓이는 4분의 1이 되고요. 둘레의 길이는 4분의 1이, 아니 2분의 1이죠. 2분의 1이 4개가 있는 거죠. 2가 되겠습니다. 넓이와 길이가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을 합하겠습니다. 두 근을 합하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8이 되고 4분의 9가 되겠네요.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구하겠습니다. 두 근의 곱은 2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러면 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것이 얘다 라고 풀 겁니다.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4고요. 그리고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죠. 4분의 9x 두 근의 곱 이렇게 써준 것이 0이다. 그러면 4로 이항하면 4x 이항이 된다.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.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, n은 2가 돼서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.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